같이 풀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exercise 10으로 넘어가서요. 됐어? 그 다음에 11 됐어? 오케이. exercise 12요. 그 다음에 13 들어가. 오케이, 이제 보자. 184쪽 접속부사 여기 나갈게요. 접속부사 이 부분 보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야?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라는 걸 지금 어떻게 배웠냐면 접속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부사절일 때는 얘만으로 잘 안 오고 뒤에 메인이 되는 주절이 따로 있다 그랬어. 그래서 주절하고 같이 나온다 라고 해서 부사절을 배웠고, 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명사절일 경우에는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어가 되는 경우는 얘가 주어가 되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절 안으로 들어가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배운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형용사절은 뭐였어? 우리가 앞에 배웠던 관계사절이죠. 형용사절이라는 건 뭐였어? 명사, 선행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뒤에 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 먼저 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절까지 배운 거야. 접속사가. 그런데 여기서는 접속부사래. 접속부사. 그럼 얘는 뭐냐면 접속부사니까 접속사의 뜻은 있는 거야. 연결은 시켜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렇게 얘네처럼 한 문장을 만들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에 접속 부사가 왔다면 얘네는 문장 하나 문장이 2개가 된다는 거야. 뜻은 이어지더라도 문장 하나 문장 두 문장이 된다고. 얘네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부사절은 아예 한 문장이었거든요. 부사절과 주절이 전부 다 한 문장이었던 거야. 그런데 접속 부사는 주어 동사 한 문장, 접속 부사 주어 동사 한 문장, 이렇게 두 문장이 된다고.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접속사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절과 절을 이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잊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이어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은 안 되고 뭐가 필요하냐? 세미콜론 같은 애들을 동반한다 써있죠. 그래서 얘는 접속부사만으로는 한 문장으로 연결은 못 짓지만 중간에 세미콜론이 들어가면 가능하다. 어떻게 쓸 수 있느냐? He was sick. 그는 아팠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therefore라는 접속 부사 나오고 he didn't go to work. 그는 뭐야? 일을 하러 가지 못했지.
그러면 주어 동사에서 절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therefore가 아니고 because 같은 애였으면 한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therefore라는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가 나왔다면 얘는 원래 두 문장. He was sick. 온점 찍고 다 찍고 therefore he didn't go to work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 들어갔어? 세미콜론. 이런 걸 세미콜론이라고 그래요. 세미콜론이 들어가서 얘는 지금 한 문장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해돼요? 그럼 얘네는 접속부사가 뭐가 있을까? 결과를 나타내는 therefore, thus, hence, then, as a result, consequently, accordingly 이런 것들이 있어요. accordingly가 뭐지? 여기서는 결과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런 얘기야. 그럼 양보는 however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리고 nevertheless랑 none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애고 yet은 그러나 아직 still도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쓰인 애고요. 그 다음에 첨가는 무언가 내가 말하는 거에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시키겠다는 건데 besides, moreover, furthermore, in addition, also 이런 거 전부 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게다가 첨가로 게다가 양보는 뭐 그러나 뭐뭐일지라도 이런 식이고 결과는 그러므로 누가? 뭐냐? 잠깐만요. 뭐야 스팸이야? 네.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 유사는 similarly, likewise는 무슨 뜻일까? similar에서 온 거겠지.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고 조건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거 보자. He was sick, therefore he didn't go to work. 걔가 아팠어.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는 직장에 가지 않았지. 일하러 가지 않았지. 두 번째, he was sick. 아팠어. 그랬더니 however, 그러나 그의 보스가 뭐라고? didn't let him leave. 그를 어떻게 떠나게 두지 않았지. 그러니까 조퇴하게 두지 않았다는 거야. 아파도.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therefore라는 접속부사가 이 절의 맨 앞에 나왔죠. 맨 앞에. 그런데 however는 뭐야? 주어와 동사 사이로 들어갔죠. 그쵸? 얘는 왜 그러냐면 부사라 그래. 부사는 기본적으로 자리가 꽤 자유롭게 움직이는 애들을 부사라 그러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접속부사도 부사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 보니까 otherwise라는 접속부사가 맨 끝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봐두세요. 세 번째 보니까 he was sick. 아팠는데 he would have been here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여기 있었을 거야 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얘기고 그는 아팠는데 moreover 게다가 플러스 알파 하겠다는 거야. 게다가 he was totally exhausted. 아프기도 한데 뭐야? 지치기도 했다 이런 얘기겠지. 오케이? 어디 보자. 그러면 밑에 두 개만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봐볼까?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있는 것은 좋지만이지. 그치? 그러면 이건 뭐야?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과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는 역접이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밖에 못 들어가? However. 근데 뜻대로 스트레스풀하다 이런 얘기고 자 또한 인터넷은 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설명하는데 또한이야. 그럼 얘는 뭐야? 게다가 이런 뜻이지. 플러스 알파 하겠다는 거죠. 첨가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네 개 중에 뭐야? 뭐밖에 없어? besides. 우리 보통 beside라고 하면 뭐뭐 옆에거든? 여기에 s가 붙으면 게다가라고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뒷부분은 풀어오시면 되고요. 목요일까지 이걸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풀어오세요. 열심히. 가정법으로 넘어가자. 어려운 부분.
배웠어? 가정법이요. 우리 가정하다라는 얘기는 이 가정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내가 좀 가정에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런 가정법을 if 가정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서 와. if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는 두 가지가 있죠. 얘를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서 앞에서 배웠었어. 기억나? 얘 무슨 부사절을 이끄는 애였어? 이 접속사는. if가 나오면 이 접속사는 무슨 의미를 가졌지? because가 이유고, when이 시간이고, although 같은 애들은 양보였고, if는 뭐야? if는 뭐였어? 조건이었죠. 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나를 보지? if는 만약 뭐뭐라면 조건이었지, 조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봐.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 밖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조건잖아. 내가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할 행동이 정해지는 거잖아. 그치? 조건.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했고, 조건의 부사절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배웠었죠. tomorrow, 내일 일이지만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 안 쓴다고? 미래 시제 안 쓴다고. 그래서 여기 뭐 썼어? 현재 시제 썼어. 이렇게 배운 거야, 앞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가능성 있어. 있을 때 우리를 if 조건절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if it were가 아니겠구나. if it rained tomorrow 이렇게 썼다고 쳐봐. 내일 비가 왔다면, 그럼 내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it이라는 과거형으로 썼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런 걸 가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기상청에 따르면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쨍쨍하단 말이야. 그럴 때 그럼에도 내일 비가 온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가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현재 일어난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더라도 나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이 rains로 쓸 때랑 달라지잖아. 가능성이 달라지잖아. 그쵸? 조건으로 쓸 때는 가능성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이 써줬지만 가능성이 없어 라는 거를 티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티를 내기 위해서 내일이라는 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쓴다라는 거야. 시간차를 두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차를 두면서 이거 일어날 일 없어 라고 노티스를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야. 자, 다시 밑에 볼게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형태야, 형태가 과거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if절에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형태적으로 과거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얘를 배우는 거야. 이렇게 과거형을 씀에도 얘는 뭘 나타내냐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 혹은 현재 일어날 일이 희박한 일, 가능성적으로 희박한 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쓴다고요.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는 건 형태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if절에 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주절에는 어떻게 나오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요. 과거형. 그래서 would나 should나 could나 might. 보통 would, could를 많이 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왜냐? 조동사의 뒤에는 원형이 나오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한번 봐볼게요. as라는 접속사 나오고 you're not here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너는 지금 여기에 없어. 이게 지금 사실이야. 사실 너는 지금 여기 없어. 그래서 내가 I am lonely, 내가 외로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진짜 일어난 일은 이거야. 너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
너가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나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너가 여기 있다면, 너가 지금 여기 없는데 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는 시간차를 더 줘야 얘가 없다라는 거를 듣는 사람도 알 수 있다고.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 are라는 현재의 일을 뭐로? 과거형으로 나타내서 시간차를 주겠다라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일, 현재 사실과 반대의 일이라서.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if를 일단 써요. 그리고 주어는 똑같이 쓰면 되겠지. 그리고 현재형인 애를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동사의 과거형으로. 그런데 얘는 보통 비동사는 were를 많이 써요. 뭐 구어체로는 was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칭 상관없이 were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혹시라도 모를 분쟁을 방지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were를 항상 쓴다라고만 생각해요. 뭐 was 쓸 수 있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시험에서는 문법 시험에서는 좀 위험해. was를 쓰는 게. 그래서 항상 were로 쓰시고요. 그래서 너가 원래 없는데 가정은 뭐야? 있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부정을 긍정으로 가정을 하는 거겠지. 왜냐면 현재 사실과 반대니까. 그래서 너가 있다면 주절은 어떻게 쓰라고?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라 이런 얘기였고 내가 외롭지. 그 사람이 없어서. 근데 너가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을 거니까 여기도 부정으로. 그래서 I wouldn't be lonely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다시 한번 볼게. 자,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야. 이게 사실이야. As she's lazy. 그녀가 실제로 지금 is니까 현재 뭐야? lazy. 게을러. 그래서 그녀는 지금 can't get a job. 잡이 없어. 직업이 없어. 게을러서.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야. 근데 그 여자가 만약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직업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야. 실제 게으른데. 그럼 어떻게 하냐? if를 써요. 가정법 if. 주어는 똑같이 쓴다고 했어. 그 다음에 is라는 현재의 사실을 우리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차이를 좀 두어서 과거형으로 말해보자 이런 얘기죠. 과거형으로. 근데 그녀는 사실 lazy해. 게을러. 뭔 소리야? 게을러. 그런데 게으르지 않다고 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긍정의 일을 부정으로 가정을 하는 거겠지. 이것도 이해되니? 현재 사실과 반대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게으른데 게으르지 않다고 부정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were not lazy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주절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녀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들어간다 그랬어. 근데 여기에 can을 썼으니까 얘는 뭐겠어? c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잡이 없는데 잡이 있다고 가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을 긍정으로 가정을 한 거야. 그래서 could you get a job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요거 이해돼요? 자, 한 번만 더. 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if라는 접속사를 아예 없애서 쓰고 싶을 때도 있어. 도치를 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if 다음에 주어 동사를 어떻게? 동사 주어. if를 생략하면 if가 없어지면 주어 동사였던 게 동사 주어로 바뀌어서 if I were I라고만 써도 듣는 사람이 가정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거는 한번 해봐야 돼. exercise 2 볼게요. 2 들어가세요. 일단 1번하고 2번을 풀어볼게. 했을까요? 봐보자.
As you live so far away. You live라고 썼으니까 얘는 시제가 뭐예요? You live라고 했을 때 시제. 현재 시제지. 그치?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가 어디서 산대? So far away. 너무 멀리 산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유로 we can't visit you often. 우리는 너를 자주 만나러 가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난 사실이죠. 그렇다면 너가 좀 가까이 있었으면 우리 자주 만났을 텐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가정법을 쓰란 얘기야. 우선 접속사는 뭐 쓰라고? if 쓰라고. 주어는 누구야? 똑같이 쓰라고 그랬죠. you 쓰면 되겠죠. you, 너가 멀리 살지 않았다면 이라고 얘기하겠지. 이 live라는 거를 지금은 멀리 살고 있는데 살지 않았다면 이라는 부정으로도 바꿔야 되고 또 어떻게도 바꿔야 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갭 차이를 둬서 과거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럼 뭐로 쓸 수 있어요? 과거형의 부정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하나 어떻게 써야 돼? live의 과거형의 부정을 쓰래. didn't 쓰면 되잖아. didn't 그 다음에 live라는 원형 쓰면 되겠죠. didn't live 끝났잖아. 그쵸? 그래서 if you didn't live so far away, 네가 그렇게 멀리 살지 않았으면, 그러면 주절은 어떻게 들어가? 너가 조동사의 과거형 could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인 visit.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게 되겠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could visit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자, 2번 보자. were I you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라고? if가 생략돼서 주어랑 동사가 바뀐 거라고.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as 직설법, 그러니까 현재의 사실을 쓰라는 건지 아니면 if절로 되돌려 놓으라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뒤를 보면 알 수 있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look이라는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얘는 현재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사실의 반대, 즉 가정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아? 여기랑 똑같이 썼잖아. 지금 얘랑 똑같이 썼잖아.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돼? 얘만 if절로 돌려놓으면 되겠죠.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If I were you.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접속사 as를 많이 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 볼게요. 아까 내가 가정법 과거에서 과거라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 형태를 얘기한다 그랬어. 그쵸? 형태 얘기한다 그랬어. 그래서 if절에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을 썼었잖아.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래. 그럼 과거 완료도 형태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if절에 뭐 쓴다는 얘기야? 주어 다음에 had pp, 즉 과거 완료 형태를 쓰겠다 이 얘기죠. 과거 완료 형태를 쓰겠다. 형태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if 주어 다음에 had pp, 과거 완료가 오고 그 다음에 주절은 어떻게 생겼냐면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동사 원형이 와버리면 헷갈리잖아. 그죠? 과거랑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 쓴다고? have pp. have pp. 그래서 현재 완료로 쓴다. 과거 완료 뒤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뒤에 현재 완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과거형을 if절에 과거형을 쓰고 무슨 사실의 반대라고?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했어. 근데 과거 완료는 현재 사실을 얘기하자니 너무 멀잖아.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과거 완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 거잖아. 그죠? 이 갭 차이는 너무 크다고. 그래서 이 과거 완료는 여기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 바로 앞에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돼? 갭 차이를 주제 너무 크게 두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문을 보면 as I didn't 뭐뭐 때문에라 그래서 you 내가 몰랐어 과거에 그의 전화번호를 내가 과거에 그의 전화번호를 몰랐어. 그래서 나는 couldn't call 전화할 수가 없었어 그에게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죠. 실제로 일어난 거야.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번호를 알았으면 과거에 내가 전화를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쓴다? if라는 애를 쓰고 주어는 똑같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난 사실의 반대니까 어떻게 쓰라고? had, pp 쓰라고. 과거 완료로 쓰라고. 그래서 had 다음에 know를 어떻게? known 이렇게 들어가죠. 몰랐던 게 사실이면 알았다면 이라고 부정이 긍정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had known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주절은 어떻게 들어간다고? 주어가 똑같고 could 다음에 have, pp 이렇게 들어가고 have, pp. 그래서 이거를 부정이 또 긍정으로 바뀌면서 could have called 이런 식으로 could have called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요거 이해돼요? 한 번 더 볼게요. 자, 뭐 하기 때문에 내가 slipped on the stair 계단에서 미끄러졌어. 이건 일어난 사실이죠. 팩트지. 팩트야. 그래서 나는 과거에 내 다리가 부러진 거야.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내가 slipped 미끄러져서 broke 부러진 거야 다리가.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내 다리가 멀쩡할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그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의 반대니까 어떻게 쓰라고? if 쓴 다음에 주어는 같고 그 다음에 과거의 반대니까 had pp로 쓰라 그랬으니까 had slipped라고 쓸 건데 미끄러진 게 사실이니까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이라고 부정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hadn't slipped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래. 그러면 주절은 어떻게 써야 돼? 주어 똑같이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have pp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러면 부러진 게 사실이니까 부러지지 않았다면 이라고 반대로 가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would 뒤에 not을 붙여서 wouldn't have broken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것도 이해될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if가 생략이 되면 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 건데 우리가 had pp나 have pp 이런 식으로 두 종류가 이렇게 있다면 얘를 전부 다 앞으로 끌고 오지 않고 앞에 있는 애만 끌고 오는 경향이 있어서 had 나온 다음에 주어 나오고 나머지 pp 형태가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얘는 had I taken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요. 일단 한번 해보자. 넘어가서 exercise 4를 보시면 1번, 2번 요거 풀어보자. 해도 되겠어? 자, 1번 보자.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이라는 거에서 뭘 알 수 있어? 과거 시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그럼 나는 과거에 돈이 있었어 없었어? 돈이 많았어 안 많았어? 안 많았단 얘기야 실제로는. 그쵸? 이거는 가정법이잖아. 그러니까 사실과는 반대니까 내가 과거에 돈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차를 샀어 못 샀어? 실제로는 과거에 못 샀다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내가 과거에 돈이 많았으면 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가정법이라고요. 우리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라면 뭐 쓰라 그랬어? 이런 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러고 어떻게 쓰라고? had, pp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had는 변하지 않는 애니까 had를 썼어. 그리고 나서 많았더라면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가졌더라면 이런 뜻이니까 pp 상태에 누굴 넣어야 돼? have. 그쵸? 그러면 pp니까 had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had. So if I had a lot of money 내가 과거에 돈이 많았더라면 I would a nice car 좋은 차를 샀을 텐데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뭐야? 뭐 쓰라고?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는 have, pp 형태 쓰라고. 그런 얘기 했었어. 그러면 샀을 텐데는 긍정이니까 우리 뭐 써줘야 돼? 일단 have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사다라는 by의 과거분사형. 어떻게 써? about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if I had a lot of money, I would have bought a nice car.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보자. 2번. 그가 매일 산책을 했더라면 이라는 거는 뭐야?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 그럼 걔는 과거에 산책을 매일 했어? 안 했어? 매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란 얘기야. 안 했다란 얘기야. 그쵸? 그러면 했더라면 이라는 건 가정법이고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if 절에는 뭐 쓰라고? had, pp 쓰라고. had는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pp 형태로 산책을 하다 어떻게 얘기하죠? 뭐뭐 a walk이잖아. 뭐야? 산책하다. 정재야. 산책하다 뭐야? 그치. take를 쓸 거니까 pp형 뭐 쓰면 돼요? taken. 그렇죠. 그래서 if he had taken a walk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가 매일 산책을 했더라면 he would 다음에 healthy 건강했을 텐데 라고 해서 여기는 have pp가 들어가야 되니까 have 뒤에 뭐 들어가야 돼? 건강했다. 뭐 쓰면 좋을까? healthy가 이미 나왔어. 그렇지. have been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혼합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배웠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배웠어. 현재 사실과 반대되면 가정법 뭐 쓰라고? 가정법 과거. 과거. 갭 차이 너무 많이 두지 말라고. 현재 사실이니까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쓰라고. 과거 완료 쓰라고. 그쵸? 여기서 과거랑 과거 완료라고 얘기하는 건 형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는 우리 가정법을 좀 혼합해서 써보자 이런 얘기야. 혼합해서 써보자. 지금까지는 현재 사실의 반대의 일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했어. 네가 좀 가까이에 지금 살았으면 나는 지금 되게 자주 놀러 갔을 텐데 이런 얘기였잖아.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했을 때는 또 과거의 일을 얘기한 거야. 내가 멋진 차를 탔으면 내가 돈이 많았으면 과거에 내가 멋진 차를 과거에 샀을 텐데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과거에 돈을 많이 썼어. 예를 들면 비싼 핸드폰을 샀어. 그래서 현재까지 돈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내가 과거에 일어난 일로 현재에 일어나는 영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과거에 핸드폰을 그 비싼 걸 안 샀으면 내가 지금 돈이 있었을 텐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일단 if에 일어난 일, 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 if 절에는 뭐야? had, pp, 과거 완료가 들어가요. 과거 완료가. 그리고 나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주절에는 뭐가 들어가냐? 우리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요. 가정법 과거. 현재에 일어난 일이니까. 주절이 현재에 관한 얘기니까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 if절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쓴다고요. 헷갈릴 수 있어. if절에는 had, pp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보자. 실제로 as 뭐 때문이냐면 그가 샀대 the car 그 차를 샀어. 언제 샀어 그가 실제로? about니까 언제야 시제가? 과거 일이잖아. 과거에 차를 샀대. 그 차를 샀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he doesn't have a lot of money now. 지금 돈이 없대. 그럼 이건 언제 일이야? 현재의 일이죠. 그쵸?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가 차를 샀기 때문에 현재 돈이 없대. 그럼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가 과거에 그 차를 안 샀으면 지금 그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if를 똑같이 쓰시고요. 주어는 똑같다 그랬어. 과거에 일어난 일.
about의 반대를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had pp에 not을 붙여서 had not about 이렇게 쓴다고요. 이래. 그리고 나서 주절은 주어 똑같이 쓰고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 그럼 doesn't have의 반대니까 일단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바뀌는 거고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원형 동사의 원형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he would have a lot of money now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돼? 한 번 더 볼게. 자, 실제로 뭐가 일어났냐면 he didn't take 뭐 한 거야 지금? 에리메리슨 약을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지. 언제 이래? 언제? 과거에. 그 사람은 과거에 약을 안 먹었대. 그리고 나서 보니까 he isn't better now 라고 해서 현재 결과적으로 현재 뭐야? 지금 더 나아지지 않은 거지. 약을 안 먹었으니까 나아질 리가 없잖아. 그래서 과거에 약을 안 먹었더니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계속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걔가 과거에 약을 먹었으면 지금쯤이면 좀 괜찮아졌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if를 써. 그리고 주어는 똑같이 쓴다 그랬어.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요. 반대니까 not을 빼줘야겠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고 had pp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had taken 이렇게 들어가고 주절은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not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거니까 빼고 w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원형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해돼요? 요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exercise 5의 1, 2번 3번까지 풀자. 1, 2, 3번 다 하셨을까요? 자, 보자. 어젯밤에 눈이 왔더라면 뭐야? 과거의 일이죠. 그쵸? 왔더라면 이라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스키를 타러 갈 텐데 그럼 이건 뭐야? 현재의 일이죠. 현재의 일이죠.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if절에 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if it 다음에 had pp 형태로 써야 돼. pp 뭐 써야 돼? 동사. 눈이 왔더라면 뭐 쓸 수 있어? 스노우 쓰면 되지. 근데 얘를 뭐라고? pp의 형태. 어떻게? ed 붙여서. 그래서 if it had snowed 라고 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지. 반대를. 그럼 어젯밤에 눈이 왔어 안 왔어? 실제로는 안 왔다는 얘기죠. 안 왔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네가 좀 더 천천히 운전을 했더라면 이라는 건 뭐야? 과거에 네가 운전을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야. 빨리 했다라는 얘기죠. 빨리 했다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병원에 있지 않을 텐데 그럼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죠. 현재 사실의 반대. 첫 번째 if절에는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had driven 이라고 해서 had pp 썼고요. 그 다음에 주절은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뭐 쓰라 그랬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써라 이런 얘기 했었어.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w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근데 내가 지금 병원에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했으면 난 현재 병원에 있어 없어? 실제로 난 있어 없어? 응? 난 지금 실제로 병원에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있지 않을 텐데 라고 가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있지 않을 텐데니까 not을 붙여주죠. wouldn't 들어가줘야 되고 병원에 있다라는 거는 비동사 쓰면 되니까 wouldn't be 이렇게 쓰면 된다고. wouldn't be.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내가 어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과거의 일이죠.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나는 지금 현재 떨리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지. 그럼 나는 어제 공부를 열심히 실제로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그런데 했더라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라고.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뭐 써줘야 돼? had pp. pp. 동사 뭐 쓸까? 공부니까. 당연히 studied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if I had studied harder yesterday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질문? 없어? 넘어가도 돼? 오케이. 숙제가 좀 많아요. 목요일까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185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185부터 뒤에 예상 문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으로 넘어와서 197쪽 오늘 한 혼합가정법까지 풀을 수 있겠어? 괜찮겠어? 많지? 그렇게 근데 이걸 안 하면 또 목요일날 가정법 나가고 뒤에 예상 문제까지 또 풀어야 돼. 그러기도 쉽지 않지. 쉽지 않지.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조금 있어야 되니까 185에서 197쪽까지 풀어 오시는데요. 190부터 191은 빼고 푸세요. 서술형 문제. 190부터 191은 빼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오게. 190부터 191은 빼고. 이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서술형만 빼고 185부터 197까지 풀어오시면 돼요.